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1회가 너무 쉽다 생각해서 진짜 조금 더 올렸는데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할게요. 몰랐던 거 있으면 보시고. 일단 첫 페이지는 건너뛰고 5번부터 볼게요. 5번 보면은 등차 수열이다, 그죠? 5번 맞추신 분. 전부 다 맞췄네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풀이. 얘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랑 얘가 36이죠. 그러면 얘란 소리인데 얘가 지금 0이다, 그죠?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D 제곱이 36이니까 D 제곱이 9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는 게 적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이 0 나오고 얘가 0이니까 6D 제곱은 6 곱하기 9에서 54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 안 보이면 나같이 찍어도 돼요. 뭐냐면 찍는 게 아니라 푸는 건데 내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이거나 수학의 일반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문제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 이 모든 등차 수열, 세상에 있는 모든 등차 수열 중에서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A3 곱하기 A4라는 값이 항상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다. 그죠? 왜냐면 얘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값이 항상 얘의 값은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르다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더 제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 내가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거 하나 잤습니다. A1 곱하기 A6이 여기니까 난 A1을 0이라고 생각할게요. 왜?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 0 이렇게 갈 건데 A2 곱하기 A5가 얘가 곱해서 36이 돼야 되니까 기껏해야 나올 수 있는 정수가 2, 18, 3, 6 이런 거잖아요. 4, 9. 근데 0이랑 생각했을 때 공차가 30이네요. 그죠? 네, 가능한 게 지금 2랑 18 했을 때 이 공차가 안 맞죠. 4랑 9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3이랑 12를 만족하는 이 수열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 값은 항상 일정할 거니까 그러면은 6 곱하기 9구나 그래서 54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이 수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겠죠. 마이너스 12, 0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네. 수학의 일반성을 이용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차피 풀어도 항상 일정하게 나오죠. 그죠? A1 값이 안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D 제곱이 9라는 것만으로도 나오니까. 그래서 5번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맞추신 분. 잘하셨네요, 다들. 6번은 네, 넘어가고 이거 왜 적었지?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7번 맞추신 분. 7번 좀 같이 할게요. 7번 좀 자, 수열 AN이죠. 시그마 문제인데 AN이라는 게 재밌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라는 값만 가지잖아요. 그럼 보통 마이너스 1을 n승 하면
n이 짝수일 때 1이고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지금 n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요. 2분의 n 더하기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럼 저거 보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넣어봐도 나올 거고 안 넣어보더라도 얘는 내가 1부터 n까지 자연수들의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애냐, 얘가 만약에 n에 대한 수열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1, 그 다음에 2 더해서 3이고 3 더해서 6, 4 더해서 10, 5 더해서 15, 6 더해서 21 이런 식으로 가는 애죠. 근데 마이너스 1에 여기 붙어있는 i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중요하죠. 이 값은 사실 관심 없단 말이야. 얘가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 처음에 홀수였다가 짝수를 더하죠. 그죠? 그 다음 다시 홀수를 더하고 짝수를 더하고 홀수를 더하고 짝수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홀짝짝밖에 안 나온다. 그죠? 그럼 얘는 홀짝짝 이렇게 나오는 i구나. 즉 마1, 마1, 1, 마1, 마1, 1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an. 그래서 구하는 거는 제가 이거 기출인데 숫자를 조금 바꿨어요. 2022로. 2022까지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일 플러스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4 빼기 5 빼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빼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는 2022라는 게 올 거잖아요. 그 앞에 내가 부호들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되겠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쓸 때 지금 주기가 어떻게 끊기는지 보면 되겠죠. 4개 단위로 끊기잖아요. 그죠? 얘가 주기죠. 주기가 2가 아니죠. 얘는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갔을 때 다시 반복되는 게 주기입니다. 그럼 4개가 주기잖아요. 그럼 2022라는 거는 주기가 몇 번 반복되고 나머지가 몇인가 얘 분호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로 나눴을 때 505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이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505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이 앞에 부호는 내가 여기까지 되고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보면 한 세트를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 세트를 생각해 보면 요거의 합은 뭡니까? 3이다. 그죠? 아니지. 4다. 그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4겠죠. 왜? 각각에 대해서 다 똑같이 4를 더해줬으니까. 그죠? 얘도 4, 얘도 4, 얘도 4. 한 세트가 다 4예요. 그럼 4가 몇 개 더해진 거죠? 505개 더해진 거죠. 그러면은 얘를 직접 그냥 계산하면 4 곱하기 505 빼기 2021 빼기 2022 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4 곱하기 505는 2022죠. 그럼 2020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2020이니까 마이너스 2023 얘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맞추신 분. 8번 저는 정답이네요 거의. 그러면 바로 9번 가죠. 9번 좀 힘들어 하시던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양수 또는 이제 0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보자마자 항상 나는 주기부터 체크하고
최대 최소랑 C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프 보면 A가 이 폭이 4죠. 그죠? 원래는 폭이 2여야 되는데 그럼 A가 2겠다. 그쵸?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니까 절대값 A가 2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C는 1이 확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 값 사실 이 스텝에서 바로 알 수도 있지만 0 넣었을 때 A 더하기 C가 3이다. 그죠? 따라서 A는 그냥 2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단 A, B, C는 양수이다라서 그냥 A 바로 2인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여기서 그냥 A 바로 2 하겠습니다.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만 알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근데 B를 구할 건데 아직 안 쓴 조건이 사각형 ACDB의 넓이가 6파이래요. 이게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사다리꼴이니까 넓이 공식을 쓰려면 AB의 길이랑 CD의 길이 알아야겠죠. 높이는 내가 이미 3이란 거 알고 있어. 그러면 AB의 길이 더하기 CD의 길이 나누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넓이 6파이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랑 CD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AB의 길이는 하나의 주기죠. 자, 주기를 결정하는 건 X의 개수예요. X 앞에 개수만 딱 주기를 결정하죠. B네요. 그럼 주기가 B분의 2파이겠죠. 왜? X에 뭐 넣어야 얘가 2파이가 되느냐. 그거 생각하면은 주기가 B분의 2파이구나. 근데 여기서 주기는 뭘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그럼 여기가 B분의 2파이네. 따라서 AB 얘는 B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D를 구할 건데 자, 아직 얘는 뭔지 모르지만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이 곧 CD의 X좌표다. 그죠? 그럼 내가 C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D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해주면 되겠죠. 또는 알파 빼기 베타를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fx는 0의 가장 작은 근이 알파고 그 다음 근이 베타잖아요. 근은 뭐 무한계 있겠죠. 제가 계속 나간다면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알파, 그 다음 걸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얘 풀어볼게요. 2 코사인 bx 더하기 1 얘가 0인 거죠. 얘를 풀면은 코사인의 b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나는 항상 어떤 게 나와도 기본형에서 관찰할 거라고 했죠. 얘가 이제 그냥 코사인 t라는 거에 찐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냥 코사인 그래프에서 그냥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가장 작은 애랑 가장 그 다음 애 얘가 뭐죠? 여기가 원래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 만난 아이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근이 알파고 가장 그 다음 근이 베타니까 여기 알파 넣었을 때 즉 베타 B 알파가 3분의 2파이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베타가 3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 내가 나타낼 수 있죠. 알파는 3b분의 2파이 베타는 3b분의 5파이구나. 따라서 CD의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러면 3b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그쵸? 3b분의 파이구나. 그죠?
아, 3분의 4파이네요. 죄송합니다. 3분의 4파이죠.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빼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하니까 두 번 빼야 되니까 네, 3분의 6파이에서 두 번 빼서 3분의 4파이네요. 죄송합니다. 3분의 4파이. 그러면 3b분의 2파이. 네. 2파이.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럼 CD가 길이 나왔고 AB 길이 나왔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미지수는 B밖에 없잖아요. B 빼고 다 상수잖아. 그러면 B가 나올 거죠? 대입할게요. AB 더하기 CD 합니다. 이거 두 개 더 할게요. 그러면 3B분의 6파이죠. 그럼 3B분의 8파이죠. 근데 나누기 2 했으니까 4파이죠. 근데 거기 3을 곱했으니까 3이 없어지죠. 계산 되죠? 그러면은 B분의 4파이가 6파이구나. 따라서 B는 3분의 2파이구나. 아, 3분의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A, B, C 다 나왔네요. B는 3분의 2다. 구하는 건 이제 fx는 2의 모든 해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해만 구해봐요. 해만 구해보면 fx는 2. 자, 일단 정의역이 0에서 4까지고요. fx 2 코사인에 bx니까 3분의 2x 더하기 1은 2. 얘를 푸는 거죠. 얘를 풉시다. 그러면은 넘어가면 1이고요. 나누기 하니까 코사인에 3분의 2x가 2분의 1인 이 친구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합시다. 코사인에 뭘 넣어야 내가 2분의 1이 되는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난 보통 이렇게 해요. 안 헷갈리게. 3분의 2x라는 i는 통째로 얘가 가장 작은 거 뭡니까? 3분의 파이다. 그죠? 헷갈리면 여기 그래프 그리면 되죠.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아까 내가 실수해서 3분의 5파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다시 2파이도 하고 여기 2파이 더하는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되겠죠. 아, 그러면 3분의 7파이. 그리고 여기 다시 또 2파이 더하면 3분의 11파이. 점점점점 되겠죠. 이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이게 통째로 이것들이면 얘는 다 만족하는 거죠. 근데 범위가 주어져 있죠. 0에서 4까지입니다. x가. 그러면은 찐 정의역은 3분의 2x니까 이거 통째로 내가 이것들 비교하려면 여기 그냥 3분의 2 하면 되겠죠. 3분의 2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3분의 8까지구나. 이상한 걸 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한 것들 중에 근이 되는 거는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까지만 가능하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럼 끝났죠. x는 자 이제 여기서 2분의 3씩 다 곱해져서 한 번에 해도 되고요. 그게 이제 가장 뭐 생각하기는 쉽겠죠. 아니면 저는 뭐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얘 근이 이제 3개니까 그 근을 x1, x2, x3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분의 2 x1 더하기 3분의 2 x2 더하기 3분의 2 x3가 이거 3개 더한 거니까 3분의 2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세 근의 합은 이거 다 더한 거죠. 그러면은 13파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2분의 13파이구나. 내가 원하는 이거 3개의 합은. 그래서 답이 2번, 2분의 13파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많이 풀어보면 잘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9번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지소로그 함수 그래프나 상하함수 그래프는 나오면은 진짜 속으로 그냥 무조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푸는 난이도에 한계가 있고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풀어봐서 약간 그런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맞추신 분.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그죠?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는 거는 거리의 시작점이 0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인데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적분했을 때 그게 이제 거리를 나타낼 건데 적분 상수가 무조건 0이라는 소리죠. 자, 어쨌든 그래서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고요.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이제 FT, GT라고 한다. 그죠? 굳이 FT, DT 할 필요 있을까? 네, T의 속도 T 제곱 더하기 T죠. 그 다음에 Q의 속도 OT죠.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처음으로 만나려면 거리가 같은 곳이잖아요. 속도가 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얘의 거리를 알아야겠죠. 적적분, 부정적분, 부정적분에서 시간 t에 따른 p와 q의 위치를 내가 압시다. 적분해볼게. 그럼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이죠. 적분상수 없죠.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플러스 c 해봤자 어차피 0. 얘는 2분의 5 t 제곱이다. 그죠? 계산 실수한 거 없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다라고 뒀을 때 그때 t가 만나는 첫 번째 순간이죠. 얘 풀면 되죠. 일단 얘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4t니까 4t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3분의 1 t 제곱으로 묶어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죠? 시작하는 이후에 첫 번째 만나는 거는 t가 6일 때다. 그죠? t가 6일 때 처음으로 만난다. 그러면 그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죠. p가 움직인 거리는 얘를 속도를 0부터 6까지 정적분한 거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0, 자 0부터 6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내가 구할 건데 내가 구할 때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도 사실 상관없죠. 계산 편하게 하려고. 왜? 움직인 거리가 똑같을 때 그때 이제 p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의 거리를 구하나 p의 거리를 구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q의 0부터 6까지 나는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2분의 5의 t제곱에 6 나오니까 곱하기 36이죠. 그러면은 18 곱하기 5라서 90. 다 90 나옵니다. p에 넣어도 마찬가지는 할 건데 계산이 더 쉽잖아, q가.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맞추신 분. 네, 11번도 거의 전원 정답인 관계로 12번 맞추신 분. 네, 12번 같이 할게요. 12번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체감 난이도 배치는 이상할 거야. 12번보다 9번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죠? 12번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게 그리면요. 자, 일단 다음에 둘이 만나는 점을 내가 A라고 했네요. 바로 구할 수 있죠. 제 연립하면 되죠. 근데 바로 어차피 딱 넣어봤을 때 2 넣으면 되죠. 2,2고 얘도 2,2니까 A는 2,2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떤 P점을 잡습니다. 얘는 A, A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직, 여기서도 수선의 발, 여기서도 수선의 발, R, Q. 너무 간단하네요. 왜? 여기 X 잡 A죠. 여기 X 잡 2죠.
그러면은 요 길이 PQ는 E-A잖아요. 그죠? 얘는 뭐, 그 다음에 아래 Y좌표도 여기 X좌표가 A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는 A잖아요. 그럼 PR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겠죠. 물론 예쁘게 쓰려면은 요거를 요렇게 쓰는 게 더 예쁘겠죠. 예쁜 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PQ는 E-A. 간단하죠? 리미트 PR분의 PQ. 네.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래서 극한을 어디로 보내느냐? A를 2로 보내네요. 그죠? 얘는 A 더하기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I니까 A 마이너스 2 약분하면 A 더하기 3분의 1에 A를 2 넣으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번 맞추신 분. 네, 13번 볼게요. 이게 알면 허무할 수도 있어. 막상 나도 그림 봤을 때 와 뭐야 했다가 이제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보자. 그림은 그냥 그릴게요. 일단 원이 있으니까 진짜 무조건 반드시 원의 중심부터 일단 표시를 해 놓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얘를 딱 예쁘게 가로지릅니다. 수선은 이렇게 가로질러요. 수직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각각 5랑 3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BCA, ABC 여기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실 이게 그냥 영어 구문처럼 말 다르게 표현한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물어본 거는 사실 그냥 얘 사인 법칙 한번 써라 그 말인 거잖아요. 그래, 사인 법칙 쓰자. 그러면 내가 이각 알고 요거 알거나 이각 알고 이거 알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봅시다. 일단 얘로 알 수 있는 점, 중심이랑 이렇게 이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5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죠. 그죠? 그럼 여기가 1이란 소리네요.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아래쪽도 봅시다.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래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요 길이도 1이란 소리네요. 이해했습니까? 딱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으로 그렸구나. 그거 일단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반지름 표시만 하면 일단 바로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랑도 이었으니까 이제 얘랑도 이을 수 있지 않을까? 봅시다. 얘랑도 이을 수 있고요. 왜? 반지름이 3인 거 아닐까? 내가 또 알 수 있는 거. 얘랑 이으면 5가 된다. 그죠? 그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3인 거 알고요. 여기 5인 거 압니다. 근데 여기 1인 거 아니까 여기 길이도 일단 바로 나오네요. 그죠?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빗변의 길이가 3이고 하나가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 괜찮네요. 그러면 요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요 변의 길이도 알 수 있네요. 그죠? 피타고라스로. 또는 요 남은 길이까지도 알 수 있죠. 1, 5 해서 여기가 2루트 6인데 아마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루트를 2번 빼니까. 2루트 2랑 4니까 요 빗변의 길이는 뭡니까? 8 더하기 16. 그래서 2루트 6이네요. 그죠? 여기는 2루트 6.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사인 세타분의 2루트 6을 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려고 보니까
요 사인값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게 제일 쉽겠죠. 여기 1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은 이것분에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요 길이 알면 되는데 요 길이 알려고 하니까 다시 또 결국 요 길이를 구해야 되네요. 아, 결국 얘도 구해야 되네.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1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해서 25가 돼야 되니까 요거의 제곱 24가 되려면 이 길이는 2루트 6이겠죠. 그죠? 아, 그림 못생겨서 싫어.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바로 나오죠. 요것분의 4인데 이 길이 구하면 되죠? 자, 이 길이는 뭘까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했을 때 이거 제곱이 나와야 되죠. 얘 제곱하면은 24고요. 얘 제곱하면 16이죠. 40이니까 4루트, 네, 2루트 5가 나오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죠? 42루트 5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루트. 그니까 2루트 10이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 뭐였네.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10분의 2루트 10, 즉 5분의 루트 10이죠. 아,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10이구나. 자, 끝났습니다. 사인 세타 분의 2루트 6이 2r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의 길이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2 사인 세타 분의 2루트 6을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2 날려주고 사인 세타 역수치하면은 루트 10분의 5 곱하기 루트 6이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10을 곱해서 10분의 5 루트 60 하면 되는데 2분의 루트 60이죠. 그러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면 루트 15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완전 이제 피타고라스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얘도 피타고라스 한 3번 써야 되나, 그죠? 마지막에 사인 법칙 한 번 쓰고 계속 피타고라스만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해보시고 혹시 14번 맞추신 분? 네, 같이 해봅시다. 잠시 이것 좀 마실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참수죠. 자, 가하 조건을 보면 일단 양수인 3참수니까 이 문제 진짜 쉬우니까 잘 보세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3참수면 개형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양수니까. 근데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그죠? 물론 문제 안 나오겠지만 왜? 가부터 바로 깨지죠. 극대가 극소까지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3참수가 있고요. 최고차항 계속 양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0에서 극대값 k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잘 보이게. 네. 아, 여기서 극대값 가지니까 여기에 x좌표가 0이구나.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여기 좌표가 k라고 줬구나.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조건을 볼게요. 자, t가 1보다 큰 상수인, t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절대값 f'x dx는 ft 더하기 f0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볼 건데
수업을 잘 듣거나 또는 개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처음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뭐부터 할까요? 첫 번째, 아마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위 끝 아래 끝 똑같이 0 되는 걸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t에 0 집어넣어서 0은 f2 곱하기 f0이라서 f0은 2다, f0은 0이다.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칠판에 크게 써놔서 그런데 t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t에 0을 집어넣는 거는 못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답을 3번 찍고 틀릴 거예요. 아, f0이 0이구나. 그러면은 극소값이 0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죠. t가 1보다 크다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정적분 정의된 함수에서 윗끝 아래끝은 못 넣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양변 미분하는 거밖에 없죠. 얘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안에가 어떤 게 오더라도 여기가 깔끔하게 t면은 안에 그냥 t만 넣어주면 되죠. 절대값 f't 얘죠. 우변 미분하면은 그냥 f't죠. 제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진짜 별거 없죠. 만약에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하면 틀리겠죠. 얘가 무슨 소리입니까? t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t는 항상 양수다 또는 0이다 이 말이죠. 저거를 만족한다구나.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양수거나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1이라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양수인데 여기서 음수가 되죠. 그럼 음수 이후에 계속 쭉 양수인 이쪽에 이런 식의 t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아, t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1이 있어야 되죠. 1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은 오른쪽으로는 어디에 있어 상관없고요. 가장 작을 때는 여기죠.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1은 반드시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극소값을 가지는 가지는 값인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놔둬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울는 디귿을 봅시다. 기읍 0부터 k까지 f'dx는 0이다. 0보다 작다. 얘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혹시라도 얘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기서 0, 여기서 k니까 얘 적분하면은 당연히 음수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대수적으로 얘를 도함수를 적분하면 뭐예요? 그냥 원함수죠. 근데 거기에 k 빼기 0이니까 당연히 극소값에서 극대값을 뺐으니 얘가 0보다 작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확인하든 항상 참이죠.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0의 k는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저 조건 해석하면서 그냥 바로 나온 거죠. 참입니다. 디귿 볼게요. 네, 함수 fx의 극소값은 0이다. fk는 0이나 이걸 물어본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좀 해부해 봐야겠죠? fk가 0이냐? 그러면 아직 내가 요거 자체를 아직 안 썼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얘를 미분하기만 했지 이 자체를 내가 아직 해석 안 했잖아요. 그죠? 0부터 t까지 절대값 f'x dx를 적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를 한번 볼 건데 0부터 t까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내가 잡을 거죠. 그러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t를 어디에 잡든 항상 이쯤에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임의 t 하나를 잡을게요. 알겠죠? 그죠? 아무거나 t 잡았어요. 그러면 0부터 k까지 f'의 얘 절대값은요. 벗겨주려면 이렇게 벗겨지죠. 0부터 k까지만 음수죠. 그죠? 그리고 k부터 t까지는 이거 t죠.
K부터 T까지는 양수잖아요. 그럼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0부터 T까지 F'X dx, 이 친구는 0부터 K까지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K부터 어떤 임의의 T까지는 쭉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구나. 되죠? 그러면 얘가 FT 더하기 F0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정적분하기 너무 쉽잖아요. 왜?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아까 원시함수 그대로 나왔죠? 그럼 얘 뭡니까? 마이너스에 FK 빼기 F0이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더하기. T 넣고 얘 적분하면 FX니까 거기에 T 넣고 K 넣는 거잖아요. 그럼 FT 빼기 FK죠. 이렇게 나오죠.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F 플러스 FT랑 플러스 F0, 그거는 지금 우변에서 사라지죠. 남은 거는 마이너스 2FK죠. 얘가 우변이 FT 더하기 F0 요거니까 얘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FK고요. K 더하기 이거는 어차피 상쇄되니까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FK가 0이니까 FK가 0이라는 소리네요. 근데 FK가 뭡니까? 극소값이죠. 그래서 극소값이 0이다. 맞죠? 참이죠. 그러면은 답이 5번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맞추신 분. 네,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잠시만요. 네. (15번) 볼게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네요. 자, 그러면 문제 사실 뭐만 하면 이제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아니라면 거의 다 등차 수열이죠. 등비 수열 안 나오고. 등차 수열이 문제 내기 참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가하 조건부터 볼게요. S에는 n이 m일 때 최대값 m 제곱을 갖고요. 그 다음에 S m 그 최대값에서 두 칸 떨어진 걸 빼면 4라고 돼 있다. 그죠? 그럼 이거를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한 개념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은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죠?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항은 계속 내가 한 칸씩 이렇게 갈 때 n이 1씩 증가할 때 증가하는 폭 또는 감소하는 폭이 항상 일정하다. 그죠? 즉 얘네들을 싹 다 그으면은 직선이 생기겠죠.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n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지만. 그러면 이거 알겠으면 그 다음 것도 이제 갑시다. 뭐냐?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죠? 얘는 등차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꼴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n제곱 더하기 어떤 n으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갖다 넣으면은 똑같이 그대로 무조건 n제곱꼴로 나옵니다. 2분의 a1에다가 뭐 n에다가 a1 더하기 a1 더하기 l 이건가요? 이거다. 그죠? 그럼 얘는 또 2a1 더하기 n-1t 이렇게 되겠죠? 자,
자, D, A1 다 상수고요. 변수는 n밖에 없는데 n 제곱꼴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d겠죠. 사실 여기는 2분의 d가 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나중에 개념에, 왜냐면 난 지금 문제풀이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얘를 미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둡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2차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수항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어요.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안 주고 상수항이 있는 어떤 SN이란 걸 줬어요. SN을 준 거면 내가 AN을 준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죠. SN이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AN은 무조건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면은 SN이라는 게 2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SN이라는 거를 n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내가 아직 진짜 등차, 공차도 뭐 첫째 항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SN의 지금 최대값이랑 요걸 줬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2차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최고차항 뭔지 모르지만 P로 두고 싶은데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냥 P로 둘게요. P 음수겠죠, 당연히. P에다가 M에서 M제곱의 최대값을 가진 2차 함수의 방정식은 뭐죠? n-m의 제곱에 더하기 m제곱. 얘죠. 얘가 지금 SN을 표현한 식이죠. n은 지금 변수고요. n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m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려면 이 꼴밖에 안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SM 빼기 SM 더하기 2가 4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입할 수 있죠. SM 빼기 SM 더하기 2는 여기 넣으면 그냥 m제곱이죠. 빼기 m 더하기 2면요. 2의 제곱이니까 4p 더하기 m제곱이죠. 이건데 얘가 4래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m제곱은 서로 약분될 거고 그 마이너스 4p가 4라는 거니까 SN에 대한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준 거랑 똑같죠?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제 SN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의 n-m의 제곱 더하기 m제곱.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m 상수 하나만 알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나와 조건 볼게요. A7이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등차 합을 줬으니까 합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항을 줬네요. 근데 내가 지금 합을 n에 대해서 표현했잖아요. 얘를 갑자기 또 어떻게 구할 거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겠죠. 그죠? 뭡니까? A7이라는 친구는 SN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S7 빼기 S6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저기에 7 넣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7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 m 제곱끼리는 어차피 그냥 없어지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6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4m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m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m이고요. 49 마이너스 49고 플러스 36이죠. 그럼 마이너스 13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3. 그쵸? 얘가 마이너스 7이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2m은 6이구나. 따라서 m이 3이구나. 그러면은 SN 다 나왔죠. S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n-3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럼 저기서 an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절대값에 sm 더하기 9죠. 근데 m이 뭐였습니까? 3이었죠. 그럼 절대값 s12 얘를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9 그러면은 마이너스 72. 그래서 답 2번 72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갈게요. 서술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16번은) 16번 맞추신 분. 네. 사실 다 맞췄을 거 아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 다음에 또 사실 좀 비효율적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맞춘 사람 손 들어라고 하면은 맨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귀찮을 수도 있는데 틀리는 사람 손 들어라 하면 조금 약간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맞춘 사람 손 들어라 하는 거. 그다음 17번도 다 맞췄을 것 같고 18번도 실수 안 했으면 맞췄을 것 같아요. 18번은 뭐 만약에 틀렸다면 실수입니다. 그죠? 혹시 18번 질문 필요하시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9번 맞추신 분. 네, 다 맞췄고요. 20번으로 갈게요. 20번 아마 분명히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20번 봅시다. 얘 그냥 이제 정적분 넓이 문제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3참수 처음에 근데 그냥 곱게 주긴 싫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삐딱하게 줬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죠. 최고차의 개수 준 거니까 일단 고맙고요. F0이 여인 것도 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의 f의 1 더하기 x랑 똑같다라고 준 거죠.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얘 옆으로 넘어가면은 얘를 준 거랑 다름없죠. 얘를 준 거는 우리 개념에서 아마 했었어야 될 겁니다. 나랑 안 했지만 얘 그러면은 1,0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아, 1,0에서 점대칭이구나.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잠깐만 빠르게 얘기해 줄게요. 자, x 0 넣으면 어쨌든 이 f1이 0인 거니까 f1이 0인 건 바로 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x를 넣든 간에 1을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i랑 자, 1,0을 기준으로 x만큼 딱 떨어진 순간 이 값이랑 더해서 항상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만큼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가진다 쳐. 그러면은 반대쪽은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달라서 0 돼야 되죠. 그러면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0을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거랑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거랑 두 개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점대칭 함수 점대칭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요 정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나온 게 뭐냐? 아, 얘가 f0이 0이라고 줬으니까 0,0 지나고 그 다음에 1,0도 지나는데 1,0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니까 야, 그럼 1,0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면 0,0 지나면 당연히 2,0도 지나겠네 여기. 그죠? 그럼 3차함수 최고차항도 주고요. 세 근도 다 줬죠. 아, 그러면은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겠네. 3차함수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네. 0, 1, 2 y는 fx. 혹시 지금 20번 맞추신 분? 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곡선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4s를 구하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아마
요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일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랑 어디서 뭐 만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 점부터 일단 구합시다. 알겠죠? 정적분을 하려면. 자, 계산합시다.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우선 fx는 간단 x면 x, x-1, x-2니까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거 표현하려면 얘 풀어야 되죠. x 일단 약분시켜 줄게요. x 하나씩 없애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6x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0이 됩니다. 그죠? 얘 인수분해하면 2랑 1이다. 그죠? 따라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알 수 있죠.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1,0 그림을 이제 크게 그릴게요. 왼쪽만 필요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구나. 자, 그러면은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2차함수가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극한으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3차함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엄청나게 우월한 속도로 더 추락해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2차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바깥에서는 이쪽으로 될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안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만나가지고 좀 더 완만하게. 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요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마 틀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명 빼고 다 틀린 것 같은데 2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보통 3차 함수가 더 가파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만나도 한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차 함수가 여기서 엄청 가파르다가 여기서 완만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팔라지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항상 2차 함수보다 무조건 다 가파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0과 1 사이 즉 이제 지수함수도 이제 2차 함수도 증가할 때 마찬가지 0에서 1에서는 y는 x보다 작지만 1을 기준으로 항상 여기서 더 가팔라지는 거잖아요.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약간 좀 더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훨씬 더 가팔라집니다. 2차 함수보다.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뭐 충분히 개형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수적으로 확인을 하면 돼요. 애초에 이게 엄청나게 막 어렵거나 사고가 힘든 게 아닌 게 뭐냐면 어차피 정적분을 구하려고 만난 점을 구하면은 이거를 눈이 알 수밖에 없게 돼. 저기 구하면 마이너스랑 두 점에서 만나네?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끝에 생각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그때 이 x가 아무거나 넣어서 그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를 판단해도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사이 넓이를 구하려면요. 이 사이 넓이가 s잖아요. s 표현해 봅시다. s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요. 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야겠죠. 그죠? 그러면 네. 3차 함수는 얘고요. 2차 함수는 마이너스 6x 제곱 얘니까 여기 바로 쓸게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뺀다. 즉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2x
이 정적분한 거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참수에서 3참수 빼야겠죠. 그럼 여기 부호만 반대하면 되겠죠. 그럼 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얘 똑같이 해버리겠습니다. 얘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S가 2분의 1이니까 4S는 2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정적분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니면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런 게 문제 나오고 앞에 번호 쉬운 4점으로 나오는데 그거 개념 자체가 쉬워서 어렵게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함수로 난이도를 준 그런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21번, 22번 중에 22번은 상당히 쉬운 거고 21번 약간 이제 이거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해봅시다. 21번 맞추신 분 21번 같이 할게요. 자, 원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B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그죠? 자, A랑 B는 지금 AX 그래프 위에 있는 B랑 Y는 로그 AX 그래프 위에 있는 A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딱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점이다. 그죠? 그래서 볼게요. 자, 요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얘네가 원 위에 있으면서 요렇게 했을 때 정삼각형이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아시죠? 혹시 추워? 조금만 끌게. 뭐야, 삼각형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네, 반지름의 길이 바로 알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부터 바로 체크할게요. 반지름의 길이 8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여기 2루트 2죠. 반지름의 제곱이 8이니까. 그쵸? 야, 얘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2루트 2로 해주자. 그죠? 그 다음에 얘가 60도네요. 그죠?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그럼 여기는 120도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끄어가지고 하면은 하나는 60도네요. 하나씩. 그쵸? 뭔가 방금 깨달았다. 그쵸? 하는데 그러면 이 60도, 90도, 30도 특수한 삼각형에다가 내가 한 변의 길이 아니까 나머지도 다 알 수 있죠.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1대 2니까 여기가 루트 2죠. 요 반쪽짜리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6. 얘가 나오네요. 괜찮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OA, OB 전부 다 지금 2루트 2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무거나 내가 X좌표 뭐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자, 지수함수 위에 있는 B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T, AT고요. A는 AT,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또 A의 X좌표를 T로 놓으면은 T, 로그 A의 T. 그래서 B의 좌표는 로그 A의 T, T.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요. 어떤 걸 사용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걸 일단 변수로 잡는 이유는 알겠죠? 매번 똑같잖아.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에다가 직선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기하적으로 풀고 아무거나 딱 한 점 x좌표 얘가 변수로 설정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연립하면 두 가지 이상으로 표현 가능하다. 똑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아,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문제 나오거나 상하수 그래프 문제 나오면 일단 맞겠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걸 선택하겠죠. 왜? 로그는 솔직히 조금 약간 비호감이다. 그죠? 차라리 지수로 내가 계산을 하는 게 낫지. 로그 계산하기 싫은 거니까 나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B의 x좌표를 t로 둔다면 t, a, t고요. 얘는 그럼 a, t, t니까 a의 t만 구하면 되죠. 봅시다. x좌표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a, b가 2루트이고요. o, b가 2루트이라는 거. 계산할게요. 자, 첫 번째. o, b가 2루트6입니다. 그럼 내가 o, b의 제곱을 그냥 8이라고 두고 계산할게요. 저 루트 씌우기 싫으니까. o, b의 제곱은 0,0과 t, at 사이 거리니까 a의 2t 더하기 t 제곱은 8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고요. 두 번째 OA도 당연히 똑같죠.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의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6이니까 이번에도 AB의 길이의 제곱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럼 AT, T랑 T, AT니까 A의 T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똑같은 거라서 2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은 요 관계식 하나랑 는 24. 이 관계식 하나를 얻었다. 그죠? 괜찮네. 왜? T랑 A의 T는 서로 다른 두 변수로 보는 게 맞겠죠? 지수의 로그는 절대로 대수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2의 2분의 1승, 2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간단한 거 말고는. 그러면은 하나를 내가 몰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얘를 살짝만 정리하면은 A의 T 빼기 T의 제곱이 10이라는 소리고요. 그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A의 2T, T의 제곱 마이너스 2 하니까 이거 되게 없어지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역수관계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사실상 A의 T 빼기 T가 2루트 3이라는 거다. 그죠? 왜 내가 마이너스는 안 했을까? 당연히 A의 T 얘는요. 양수고요. 얘는 음수잖아요. 그죠? 양수 빼기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니까 2루트 3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A의 T승 빼기 T는 2루트 3. A의 2T 더하기 T제곱은 8. 연립하면 되겠죠. 어떻게 연립하겠습니까? 문자 하나로 몰아주면 되죠. 얘를 가지고 A의 T는 2루트 3 더하기 T 해도 되고요. T는 A의 T 더하기 2루트 3 해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2루트 3 해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T승이다. 그죠? 그럼 나는 T를 AT로 몰아준 다음에 AT로 표현해서 AT의 값을 딱 구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T 넘어가면 T는 AT 승 빼기 2루트 3이구나. 대입하면 되죠. A의 2T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일단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살짝 없애주고 A의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루트 3의 A의 T 더하기 24가 아니라 10이죠. 근데 마이너스 8 넘어오니까 더하기 4는 0. 죄송합니다. 여기 2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죠? 얘 계산하면 되니까 일단 깔끔하게 2로 나눠주면 이거고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값이 이거죠. X좌표는 A의 T승이잖아요. 걔가 지금 P 더하기 루트 Q라고 했으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꼴이다. 그죠? 그래. 내가 저기 인수분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근해 공식 쓸게요. 절반의 근해 공식 쓸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얘는 루트 3 플마 루트 3의 제곱 3이죠. 1 곱하기 2죠.
아, 그럼 루트 3 풀마 1이구나. 근데 플러스 1이겠다, 당연히. 그죠? 그러면 P가 1이고 Q가 루트 3이니까 1 더하기 3에서 4.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21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넘어갈게요. 내 생각에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A랑 B 말고 저 3, 4분면에 있는 거를 C라고 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됐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이제 각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죠. 네. 그 다음에 가나 조건을 한번 써보면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다. 그죠?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줬네요. 봅시다. 이거 맞추신 분 같이 볼게요. 아마 시간도 없었을 거야. 1과 2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니까, 자 우선 3차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그죠? 1이라는 게 양수죠. 그러면은 개형은 또 이렇게 되겠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잠깐만 뭐 넘어가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없겠죠. 왜?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이 아예 없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찬밥신 생각. 얘네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보면은 1과 2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은 기껏해야 극대인 얘부터 극소인 여기까지죠. 그럼 1과 2라는 거는 여기를 내가 A라고 한다면은 1은 A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한다면은 2는 무조건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즉 1과 2는 항상 이거나 이거 사이에 있거나 기껏해야 여기에 끄트머리에 달려야겠죠. 그래야 1과 2 사이에서 전부 다 감소하겠죠. 그죠? 1이 이쪽에 있거나 2가 이쪽에 있으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것까지는 솔직히 너무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오른쪽 조건을 볼게요. 얘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1 플러스 x랑 1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게 아니죠.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냥 구간의 차이가 2인 어떤 걸 계속 했을 때 기울기가 계속 곱이 음수 나오려면요, 1과 2 사이에서니까 이렇게 봅시다. 항상 경계점을 생각하겠죠. 살짝의 인사이트를 주자면 1이나 2를 포함 안 하고 했을 때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1이나 2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는 얘가 딱 등호가 생겨서 딱 0이 되겠구나. 그 경계점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럼 여기가 뭐 2, 1 이런 식으로 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모르는 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1보다 진짜 살짝 큰 거 넣어도 성립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x에 1 플러스를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0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2 마이너스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나 조건도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절대값 x가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요, 그냥 얘잖아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은 y축 대칭하는 거죠. 그죠? 이거 전체 절대값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냐? 얘 미분 가능하려면은 일단은
0보다 큰 모든 fx에 대해서는요 원래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죠. 얘 미분 가능하죠. 왼쪽에서도요 미분 가능하죠. 그냥 이 미분 가능한 함수를 y축 대칭했다고 해서 미분 불가능해지거나 그런 짓은 않으니까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인데, 그럼 내가 문제되는 점은요 항상 이 경계점이죠. x가 0일 때 미분도 가능해야 되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x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0의 오른쪽에서는 얘 함수죠. 그죠? 0의 오른쪽에서는 그냥 fx 그대로 따라 붙는구나. 왼쪽에서는요 f의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얘 그대로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y축 대칭인 겁니다. 얘는.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가 어떤 기울기를 갖는 애가 0이면은 얘는 미분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죠. 이해해요? 뭔 말인지? 이런 데는 다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이렇게 미분 불가능할 거니까. 그럼 0의 후보는 기껏해야 극대 아니면 극소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실상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왜요? 1과 2는 분명히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이면요 1과 2는 이쪽으로 밀려나잖아요, 자리가. 그죠? 다 그래도 사람의 그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0이 여기 있는데 1과 2 사이가 여기 올 수가 없잖아. 무조건 이쪽으로 밀려나니까 반드시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얘는 0 확정이구나. 그죠? 0 이해했습니까? 여기가 0이어야 여기서 y축 대칭을 하더라도 똑같이 매끄럽게 미분이 가능하구나. 기울기가 0이라서. 자,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저 조건으로 내가 이제 나머지도 알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1과 2라는 걸요 지금 0을 내가 확정 지었으니까 1과 2는 여기 그저 항상 1대 2죠. 뭔 소리냐면 내가 1을 여기 잡으면 2는 반드시 2배 되는 것밖에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얘가 3차함수고 뭘 알아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 점이 점대칭의 중심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3차함수가 딱 중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점대칭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근데 잘 봐. 얘가 1이면 여기가 딱 2가 되겠죠. 얘가 지금 딱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쵸? 이해돼요? 그러면 이 별표를 기준으로 별표 왼쪽에 1이 있으면 2도 이것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1이 오른쪽에 있으면 2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겠죠. 왜? 항상 간격이 1대1로 유지되잖아요. 얘가 0이 기준이니까. 그쵸? 그러면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적어볼게요. 자, 이제 0을 확정 지었으니까 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0 플러스 1대의 기울기랑 2 플러스 1대의 기울기가 곱해서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봅시다. 0 플러스 1대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0일 때 기울기 0이고요. 살짝 오른쪽 가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얘는 음수 확정입니다. 음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2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갔을 때 기울기는 양수 확정이 되죠. 제 기울기 양수 확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2는 여기까지, 최대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아까 내가 여기 B라고 했을 때 얘는 2는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사이 어딘가 내가 2를 딱 하나 잡아. 그러면요 1은 당연히 여기 절반이 되겠고요. 2가 여기 딱 잡은 순간 그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그죠? 근데 저 조건에 의해서 2 플러스 기울기의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는 여기 이상부터가 양수인데 여기 초과했을 때부터가 양수인데 2 플러스에서 양수가 되려고 하면은 2가 정확하게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고, 왜? 넘어가면은 이 조건에 위배되죠. 그죠? 근데 2를 안 넘어가고 여기보다 작으면요 저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죠? 얘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진짜 딱 여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0일 때 극대고요 2일 때 극소구나.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구나.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면은 fx를 다 구했네요. fx라는 i는 뭔지 몰라. 그러면 일단 f'x부터 구하자. f'x는 2차함수인데 두 근을 알아요. 0이랑 2예요. 근데 최고차항도 알아요. 왜? 3차함수 최고차항이 1이니까 미분했을 때는 3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근이 0과 2니까 x.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두 함수값의 차잖아요. 그죠? 자, 얘 했을 때 만약에 미분하면 적분상수 원래 결정이 안 되죠. 원래 결정이 안 돼야 되는데 결정이 안 돼도 상관없이 물어봤죠. 어차피 빼면요 적분상수끼리는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구하라고 하는 건 사실 요거네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거 정적분 해라. 이거 구하면 된다. 그죠? 구하면 됩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0 넣으면 어차피 0이고 빼기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니까 정답은 20. 계산하면 20이 나옵니다. 괜찮죠? 진짜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22번 이거 방금 한 거.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네. 확통이랑 미적은 제가 옆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틀린 게 지금 다르니까. 수고했습니다.